위원들이요, 출제를 하러 들어갈 때, 요 해설서를 들고 들어가서, 똑같은 문제는 빼고, 또, 어떻게 합니까? A가 40문제를 내면, 출제위원이 B가 40문제를 내면요, 요 중에서 선정위원이, 출제위원이 두 사람이 낸 문제, 2배수의 문제를 가지고, 선정위원이 반을 고른다, 이런 말씀이에요. 반을 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거 빼고, 너무 쉬운 거 빼고, 너무 어려운 거 빼고, 그 다음에 잘못된 문제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여러분들 과목별로 40문제인데 과목별 40문제 중에서 반 정도는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거의 같거나 유사한 문제가 반 정도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문제 해설서를 가지고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요 문제를 이렇게 80분에 푸는데 80분 푸는데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요 문제를 보면 내용 자체가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기본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을 쌓고 문제를 하고, 말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뭐 1년 이상 준비를 한다면 몰라도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를 규범이 1번부터 40번이고 이어서 풉니다. 결제는 41번부터 80번 이렇게. 그 다음에 계약도 1번부터 40번, 그 다음에 영어는 41번부터 80번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같이 풀거든요. 요거 1교시 풀고 20분 쉬었다가 이렇게 푼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푸는데요, 이 내용이 말이죠, 문제가 분량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서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읽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 전공한 친구들 같은 경우, 또 우리 현업에서 무역 실무 우리 경력이 있는 분들은요, 기본서도 준비하고 나중에 우리 문제 해설서도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서를 가지고 해보고 문제도 해보고 또 합쳐서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렇게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요, 실제로 시험 합격에서 가장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 문제를 말이죠, 봤을 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요, 이 80분 동안 1번에 하면, 여기는 또 여러분 뭡니까? 80분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또 영어가 있어요. 영어까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역영어, 국제무역사의 이 무역영어의 이 특징이 뭐냐면, 이 무역영어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 규범은 이 법을 말합니다. 근데 이 법은 우리말로 물어보거든요. 규범이 아니고 결제하고 계약이요. 국제적인 대금 결제와 그 무역 계약에 관한 이런 내용이요. 그러니까 결제 계약이요. 이 무역 영어라는 게 뭐냐면 무역을 영어로 묻는 거. 무역을 영어로 묻는 거. 이 무역이 주로 뭐라고요? 결제와 계약을 영어로 묻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신용장 그러면요, 신용장을 영어로 묻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네이티브 스피커도 무역을 잘 아는 사람은 잘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어 시험이라기보다는
그 무역이었죠. 무역 실무에 결제와 계약을 영어로 묻는 문제가 무역 영어 몇 문제요? 40문제 중에서 반 정도가 출제됩니다. 반 정도가. 그 다음에는 이 무역 영어에 뭐가 출제되냐면 그냥 영어가 출제됩니다. 그냥 영어. 여러분 이 그냥 영어라는 것은 뭐냐? 그냥 영어예요. 그냥 영어. 토익 영어보다는요 오히려 수능 영어에 가까운 그런 영어가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수준의 그런 그냥 영어가 출제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즉 우리 네 과목이요. 규범, 결제, 계약, 영어 요 네 과목 중에서 이 무역 영어 중에서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결제나 계약을 즉 무역을 모르면 왜 결제나 계약을 즉 무역을 영어로 물어보는 문제니까요. 이거는 자기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결제나 계약을 모르면 풀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영어. 나머지 20문제 정도는 일반적인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편지 같은 거 순서 맞추고 글의 논리가 맞는 것은 다음 중 어법이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이런 문제가 반 정도가 출제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래요. 토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0점에서 한 800점 정도인 친구를 가지고 둘 다 비교해 봤을 때 여기서 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러니까 한 800점 정도 되면은요. 이 그냥 영어 20문제 중에서 최소한 15개는 맞춘단 말이에요. 600점 정도 되면 10개 맞추기 좀 힘들어요. 7, 8개 정도. 또 더 약한 친구들은 더 많이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국제무역사가 평균 60점이면 합격인데요. 합격인데 이 그냥 영어에서 평균 5점 정도 차이 납니다. 평균 5점이요. 평균 5점. 자,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영어의 기초가 약한 분들은 좀 더 열심히 좀 더 뭘 열심히요? 결제나 계약을 열심히. 그리고 이 그냥 영어도요. 그냥 영어도 수능 영어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편지 통신문 같은 거, 비즈니스 통신문 같은 거 좀 비출 때는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출 문제를 하나당 40문제인데 4회 반복하면은 꽤 되잖아요. 160문제인데 그전에는 10문제 더 출제됐으니까 2005년 판에는 약 180문제 정도거든요.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일반 영어 문제 90문제 중에서 비즈니스 통신문이나 이런 것을 열심히 반복하시면은 의외로 높은 점수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무역을 모르고 규범이나 결제나 계약을 공부했다고 가정했을 때 토익 600점 정도 되는 친구가 평균 70점 정도라면 800점 정도 되는 친구들은 한 75점 정도, 약 5점 정도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자, 영어로 인해서 약 평균 5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자, 우리 첫 시간은 지금 이제 오리엔테이션 설명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는 30일에 계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역 계약이요. 계약이요. 그 다음에는 32회 역시 계약. 이렇게 해서 33회, 34회 계약까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왜 계약부터 하는 게 먼저 좋으냐면요. 똑같이 네 과목이니까 100점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약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계약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까 보세요. 우리 무역 영어에서는 결제나 계약이 영어로 묻는다 그랬는데 뭐라고요? 계약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계약이요. 계약이. 그리고 계약에서는요. 결제 문제도 꽤 나와. 결제 문제도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부담이 되는 걸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먼저 하고요. 계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순서가 자, 역시 31회죠. 자, 그 15년 기출 문제 해설서에 실린 내용을 거의 다 합니다. 아주 특별한 이상한 문제, 잘못된 문제 빼고는 31회. 그 다음에는 여러분 결제요. 결제. 그 다음에 32회 결제.